안녕하세요. 연애 결혼을 한 남편과는 그렇다 할 문제가 없는데, 다른 분들과 다름없이 시댁, 특히 신우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로 2살이 많은 신우는 이미 제가 남편과 연애 중에 결혼식을 올려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신우가 결혼할 당시에는 남편과 저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딱히 오가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자친구라고 결혼식도 다녀왔어요. 이후에 남편과 제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서 신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 정도로 자주 만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 오며 가며 만나기도 했고요. 그때 신우의 본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네요. 그도 그럴 것이 신우네 큰일이 터지게 되었는데 그건 이미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였으니 말입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신은혜의 터진 큰 사건은 다른 게 아니고 코로나 시기에 심해부가 다니던 회사가 망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혼 전 신우는 월급 200 정도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직장을 제발로 나와 전업주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이 사제가 신우 인생에 감노하라 배노하라 할 것도 아니고 신우가 심해부와 상의 후 내린 결정이었겠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당시 심해부가 외벌이로 먹고 살 정도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일을 하던 상황도 아니었는데 당장 신우벌이가 고소득이 아니라고 해도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당장 자녀 계획이 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2사람 사이에 아이라도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갔을 테지만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결혼했다고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는 게 저로서는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남편도 자기 누나지만 신우의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었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도 혹시 너도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 거냐 대놓고 제 생각을 물어보기도 했네요. 서운할 소리도 아니었고 저 또한 제 경력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태어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스스로 제가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가정을 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심해부 회사가 망해 백수가 된 그날에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까지 동반해서 신우집에 모여 긴급 가족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2사람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퇴직금이며 밀린 월급도 다 챙겨받아 나온 상황이기도 했고 심해부 말이 자기가 그래도 업계에서 꽤나 방구 좀 끼는 사람이고 회사 다니면서도 스카웃 제의가 올 정도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으니 새 직장 구하는 거야 시간 문제다 하는 식으로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도 그때 신우에게 그러게 왜 멀쩡히 다니던 회사는 그만둬서 그러냐며 한 소리 하기는 했는데 신우가 심해부 외벌이인 상황에도 자기가 알뜰살뜰 살았고 저축도 좀 해놔서 문제가 없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우한테 얼마나 모아놓았느냐 물었더니 신우가 자신있게 이것저것 다 끌어모으고 하면 500은 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제가 액수를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자신있게 말할 만큼 큰 액수는 아니었으니 말이에요. 아버님도 신우 태도가 황당했는지 3년간 고작 500 모은 게 뭐가 자랑이냐며 한 소리 하셨어요. 신우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모은 명품 가방이며 심해부가 차고 다니는 시계가 얼마짜리인 줄 아느냐며 진짜 정 돈이 궁하면 그거 중고로 팔면 된다고 명품 재테크라고 들어는 받느냐 하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 명품 재테크 때문에 현금이 적은 거지.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내로 2천만 원 넘게 더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니 걱정할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초지종을 들으니 저축이 500이라고 해도 심해부 퇴직금도 있고 현금화할 수 있는 명품이 2천만 원 정도 되니 좋기 몇천 정도 되는 목돈이었고 심해부도 취직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왔으니 시부모님이나 저희가 걱정한 것보다 훨씬 나은 상황처럼 보이더라고요. 만에 하나 심해부 새 직장이 구해지지 않아도 2사람 사이에 아직 자식도 없고 젊은 사람들인데 뭐라도 하겠지 하고 그날 가족회의는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것도 있다 하니 큰 문제 없을 거라 믿었던 저희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신혼의 상황은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큰 소리 떵떵 치긴 했지만 당시 코로나 때 망해 없어지는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심해부 취직 자리가 구해지는 게 당장 어려워 보였어요. 가족회의가 있던 날부터 3달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그때쯤 그 500만 원을 전부 다 써버린 듯 보였습니다.
신우네 집이나 저희 신혼집이 거리상 그렇게 먼 편은 아니었는데 결혼 전에도 거의 왕래가 없는 편이긴 했는데 결혼 후에는 한 가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신우네랑 따로 만나 시간을 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랬던 신우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을 때는 이미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안 좋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 손에 들려있는 딱 봐도 5만 원은 넘게 줬을 법한 시랑 꿀수박 한 통을 봤을 때 그 안 좋은 예감이 현실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네요. 평소에 전화 한 통, 그 흔한 카톡 한 번 나눈 적 없는 신우가 횡설수설 저희 친정부모님 안부까지 물어올 때,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 안부를 다 묻고 나서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하면서 말을 꺼낼까 말까 저희 눈치만 보이는 모습을 보니 안 봐도 돈 이야기를 꺼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너무 뻔한 신우의 행동에 남편도 진짜 찾아온 이유가 뭐냐고 신우에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신우는 그제서야 진짜 이유를 말해줬고요. 역시나 제 예상 그대로 자기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축으로 가지고 있던 500은 진작에 다 쓴 상황이었는데 심해부 직장이 구해지지 않아 당장 생활비가 모자란다며 돈이 조금 필요해서 찾아왔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때 말한 명품 재테크는 어쩌고 생활비가 없다고 돈을 벌써 빌리러 오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신우의 궁색한 변명은 이랬어요. 젊은 것들이 요즘 뉴스도 안 보냐 하면서 사람들이 백화점에 줄 서는 아르바이트까지 구해가며 명품을 구한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냐고요. 그 중에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중고인데도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것들이라 하대요. 저는 그런 쪽에 별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그렇게 사람을 써서 줄을 세워도 살까 말까 한 것들이라서 가지고만 있어도 하루가 다르게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무리 집에 모셔놓기만 했다 해도 구매한 지 2년, 3년은 된 것들이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사실이 조금 의문이 들긴 했는데 신우 말은 하루가 다르게 비싸지는 게 눈에 보이는 물건인데 그걸 벌써 정리해서 손해를 볼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자기도 싫은 소리 부탁하는 거 싫어하는 성격인데 몇 달 지나 정리해도 요즘 가격 부르는 거 보면 저희한테 빌리는 돈은 다 커버를 치고 남을 거라며 그때까지만 쓸 생활비가 필요하니 빌려달라 사정을 하더라고요. 생활비가 없다는 사람이 몇만 원은 할 법한 꿀수박은 왜 사가지고 왔는지 싶더라고요. 그 수박을 안 사가지고 온다고 안 빌려줄 것도 아니고 수박을 가져와도 확실히 빌려줄 것도 아니었는데 몇 달 내로 갚을 200만 원 때문에 5만 원 돈을 쓰는 것부터가 이해가 가지 않았네요. 솔직히 내키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당장 몇 천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200만 원인데 그거 없다고 저희한테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설마 저희한테서 200을 떼먹자고 저러는 것도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괜히 돈 빌려주기 싫다고 거절했다가 앞으로 신우와 더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200만 원 이체해줬습니다. 신우는 돈을 빌려야 한다는 속어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볼 일은 다 끝난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때부터 태도가 싹 바뀌어서는 저보고 자기가 가져온 수박 좀 썰어와 보라 하더라고요. 200만 원 빌려주고 큰 소리 떵떵 칠 생각도 없고 신우가 괜히 저희 집 주방에서 수박 썰어온다고 기웃거리는 것도 보기 싫어서 그냥 수박 반 통을 잘라 가져왔습니다. 신우는 수박을 그 자리에서 다 끝내지 않으면 큰 손해라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공격적으로 수박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도 과일이라면 참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세상에 그렇게 수박을 잘 먹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썰어온 수박 반통을 앉은 자리에서 삽시간에 끝내버리고 저한테 나머지 반통은 뒀다가 국 끓여 먹으려 그러냐면서 마저 썰어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은 수박 반통은 심해부랑 드시라고 말하고 랩에 잘 싸서 신우 손에 돌려보냈습니다. 배도 부르기도 했고 저러다 신우 배탈이라도 나면 괜히 쓸데없이 병원비에 돈 쓰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신우도 돈도 이미 이체를 받았겠다. 신이 나서 나중에 돈 갚을 때 연락한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저희 집을 나섰어요. 남편은 그런 신우가 쪽팔렸는지 신우가 나가자마자 저한테 면목이 없다며 사과를 해오대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도 반대로 제 언니가 신우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아마 도와주고 싶었지 않을까 하고 그냥 괜찮다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빌려준 그 돈이 괜히 빌려줬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다음날 신우 SNS에 오랜만에 남편과 백화점 데이트라고 하고는 사진이 몇 장 올라왔어요.
사진은 어디 교회에 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까지 가서 찍은 것 같은데 테이블 위에 자랑이라도 하듯 그날 백화점에서 사다 나른 것들을 전부 상의에 올려놓고 자랑이라도 하듯 사진을 찍어 올렸더라고요. 유명한 브랜드 향수며 화장품에 명품까진 아니지만 중고가대 브랜드에서 파는 지갑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신우 씀씀이의 중고가대 브랜드면 많이 아낀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당장 전날에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200만 원 빌려간 사람이 그 돈을 쇼핑하는데 써버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좋게 50만 원은 넘게 쇼핑한 것처럼 보이고 그날 카페며 외식하는데 쓴 돈까지 합치면 70만 원은 더 썼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 밤새 줄 서도 못 산다는 중고명품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랬겠지만 솔직히 손이 시누고 모고 간에 괘씸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부부싸움도 하게 되었어요. 남편한테 신우하는 꼬라지 좀 보라고 저게 사람이 할 행동이냐고 저도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렇게 쓰라고 빌려준 돈이 아니니 저런데 쓸 돈이면 한 달 내로 신우한테 말해 그 돈을 다시 받아오라 이야기를 하며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신우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저와 마찬가지였지만 당장 자기 체면도 있지 않냐며 돈을 갚으라는 말을 하기 싫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그게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연애하는 동안에도 다툰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결혼하고 한 첫 부부싸움이 우리 둘 사이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정신 빠진 신우 때문이었으니 제가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아무튼 남편도 신우의 잘못이 명백하다 보니 결국 제 말대로 신우에게 돈을 갚으란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연락을 받은 신우도 쿨하게 빌려줄 땐 언제고 하루아침에 얼굴 바꾸는 게 어딨냐며 길길이 날뛰긴 했지만 신우도 자기가 큰 소리 칠 상황이 아니란 걸 알고는 있는지 더럽고 치사하다고 개거품을 물며 돈은 생기는 대로 갚을 테니 그렇게 알라 소리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니들이 먹은 수박값은 빼고 주겠다고 190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더 길게 말하기도 싫어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고 한 달 내로 돈이나 갚으라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한 일이었어요. 진짜 큰 사건이 저희한테 빌려간 돈을 갚기도 전에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시부모님이 갑작스럽게 가족회의 소집을 하길래 영문도 모른 채 퇴근하자마자 남편과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문 앞에서부터 공기가 가라앉아 있는 걸 보니 이게 보통 일은 아니겠구나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취직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 외치며 언제나 당당하게 큰 소리 치던 심해부 모습과는 다르게 문 열고 들어가니 심해부는 시부모님 앞에 무릎까지 꿇은 상태로 고개 숙인 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신우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는 문 열고 들어오는 저희를 보자마자 니들 때문에 쫄딱 망했다며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뻔뻔하면 이걸 가지고 저희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건지 시부모님이 상황 설명을 해주셨는데 듣는 내내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건의 발단은 저희가 신우한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통보한 시점에서 시작되었답니다. 당장 신우네가 그날 빌려간 돈에서 반 가까이 쓰기도 했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명품들을 정리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정리하기 시작하니 또 그놈의 본전 생각이 났나 봅니다. 값은 제 예상보다 훨씬 잘 쳐줘서 신우가 말한 대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곧장 마련했는가 봐요. 3년 가까이 쓴 물건을 자기들이 산 값보다 비싸게 팔았으면서도 저희한테 돈 200 갚고 나면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했나 봐요. 당시 심해부가 받아온 퇴직금은 심해부가 조금이라도 불려보겠다고 그 돈을 가지고 코인이며 주식이며 이것저것 해서 나름 굴리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게 좀 수익이 나기 시작했던 건지 그 돈에 명품 팔아온 돈을 합쳐서 돈을 좀 더 굴려서 저희한테 갚을 돈이며 당장 몇 달치 생활비며 마련해볼 요량이었나 봐요. 그런데 코인에 묶어놓았던 그 돈이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신우가 말한 니들 때문에 쫄딱 망했다는 그 뜻이 니들이 돈을 갚으라고 하지만 않았으면 자기들이 코인같이 위험한 곳에 투자를 했겠냐는 소리였던 거고요. 보통 시가족 관련된 일은 남편이 알아서 하게 저는 아무 말 안 하는 편이긴 했는데 그때는 저도 어이가 없어서 누가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라고 떠밀었느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신우랑 제 어원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니 시부모님이 나서서 중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부모님이 신우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신우가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동생네인 너네한테 돈을 빌려달라 했겠느냐며 얼마나 어려운 결심을 한 건데
너네는 그런 속도 모르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선 갑질을 하느냐고 저희를 나무라시는 거예요. 물론 그때 신우가 날려먹은 게 한두 푼이 아니고 전 재산이었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신우 기분 맞춰주기 위해 그러신 거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당장 그 순간에는 저도 우라가 치밀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심일부가 새로 취직하는 건 당장 물 건너간 상황인 것 같았고 시부모님이 신우 기분을 조금씩 맞춰주며 중재안을 꺼내왔습니다. 두 분 노후 자금을 털어서라도 신우네 살 길을 열어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거였고 그동안 신우네 생활비는 저희가 빌려주는 걸로 합의를 하자 하시는 겁니다. 내키지는 않았는데 신우가 그 자리에서 중내산에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 남편도 이대로 저랑 신우랑 대판 싸우게 하는 것보다 빨리 상황을 종결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했는지 알겠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곧 죽을 것처럼 소리를 빽빽 지르던 신우가 기운 차리고 시댁에서 나가고 나니 그제서야 시부모님이 제 기분을 풀어주시려 노력하더군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화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 시부모님이고 신우고 뭐고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두 사람 아직 한창 때 나이고 사지멀쩡한테 어디 아르바이트라도 구하면 두 사람 생활비 못 벌겠냐며 한 소리 했네요. 시어머니 말은 그래도 우리 사위가 날고기던 사람이라는데 어디 일용직을 나가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다니던 회사도 돈이 적다고 결혼하자마자 때려치는 신우인데 어디 아르바이트 나가서 하겠느냐며 일단 신우네 가게를 하나 차려줄 생각인데 신우네가 일어나면 당신들이 개입해서라도 돈을 꼭 갚게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만에 하나 신우네가 저희 돈을 안 갚을 것 같으면 당신들이 대신 갚아주겠다 하시며 저를 달래는데 제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신우 때문에 이제 시부모님하고도 갈등을 만들겠나 싶어서 저도 거기서 한 수 접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에 오게 되었어요. 시부모님 인맥으로 가게 차리며 음식 레시피며 해다가 신은혜한테 한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고깃집을 하나 차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신우한테 생활비 하라고 보내준 돈이 쌓이고 쌓여 1,8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되었고요. 예상했지만 신우나 심해부가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한 푼이라도 벌어오는 일은 없었고요. 그걸 보니 참 끼리끼리 잘 만났구나 싶더라고요. 염치가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부부가 쌍으로 없을 수가 있는지. 아무튼 그렇게 신우네 가게도 오픈을 했고 심해부도 결국 취직을 포기하고 두 부부가 사람 안 쓰고 인건비 아껴가며 가게를 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오픈한 뒤로는 저희도 생활비를 더 이상 융통해주지 않았고요. 신우네가 빌려간 돈이라며 10,000원 한 장 갚은 적은 없었지만 시부모님과의 약속도 있고 해서 최대한 신경을 안 쓰고 살기로 했어요. 신우네 집이 저희 집에서 가까웠던 것처럼 신우네 가게도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꼴보기 싫은 신우였지만 남편도 자기 누나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누나네 매상도 올려줄 겸 외식이나 하자고 하면서 신우네 가게에 데려가고 그랬어요. 아무리 한돈이라고 해도 저는 돼지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한두 번이야 괜찮지만 남편은 틈만 나면 신우네 가게 가서 매상 좀 올려주자 저를 데려가는데 한두 번이야 맛있게 먹지 일주일에 2-3번씩 가서 식사를 하니 그것도 고역이더라고요. 일부러 저한테 분풀이한다고 안 좋은 고기만 골라서 주는 건지 고기는 온통 비계 덩어리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루는 돈 내고 돼지 비계나 먹을 바에 그냥 된장찌개에다가 공깃밥 해서 한 끼 해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고기는 남편 먹을 1인분만 시키고 저는 찌개랑 밥이나 달라고 했어요. 그래도 된장찌개는 시부모님 인맥 통해 유명한 집에서 레시피를 받아온 거라 맛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식사 마치고 나서 계산할 때 보니 남편이랑 둘이 와서 삼겹살 2인분 먹었을 때보다 돈이 더 나왔더라고요. 몇 번이나 먹었던 거라 이상해서 계산서를 살펴보니 1인분만 시킨 삼겹살이 2인분으로 찍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한테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고 우리는 고기 1인분만 먹었지 않느냐고 물으니 신우가 목에 핏줄까지 세워가며 저한테 정색을 하더라고요. 고깃집 처음 와보냐고 이런 데 오면 2인분부터 주문을 받아주는 거 모르냐고 하는 겁니다. 가스비에 인건비에 그런 거 빼고 나면 1인분만 팔면 자기들은 손해를 본다면서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니냐. 원래 이런 건 가족일수록 계산 확실히 해야 하는 거 모르냐며 입에 또 주특 끼인 개거품을 물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그럼 애초에 저희가 주문할 때부터 말을 해주던가. 아니면 애초에 2인분어치 고기를 주던가 했어야지. 밥 다 먹고 나서 나갈 때 돼서 이러냐고 따졌지요. 거기에 당시 오픈 이벤트랍시고 고기 2인분 시키면 된장찌개는 서비스로 주고 있었거든요. 서비스로 나와야 할 된장찌개도 돈을 받고 구경조차 못해본 고기 1인분도 돈을 받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따져서 계산 똑바로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신우에게 듣고 보니 형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계산을 확실히 했어야 하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것 같다고 한 수 접어주고 신우가 찍어준 대로 15,000원 더 계산해줬습니다. 그리고 신우한테 그동안 하지 못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아직 안 갚은데 돈 200에 그동안 생활비로 가져간 1,800. 사실 원금만 받아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가족끼리라도 계산은 확실히 해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시중금리로 이자까지 계산해서 1원 단위까지 다 받아낼 테니 그렇게 아시라 말하고 그동안 돈 한 푼 갚은 적 없으니 쌓여있는 연체이자까지 다 계산하겠다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신우 표정이 굳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신우는 괜히 약하게 나가면 지는 거라 생각했는지 너 때문에 본 손해가 얼만데 내가 그 돈을 왜 갚냐며 돈을 안 갚겠다고 배째라 나오더군요. 거기서 더 크게 실랑이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길로 집에 가지 않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난데없이 들이닥친 저를 보고 당황하는 시부모님 앞에 신우가 했던 말 그대로 읊어주고 내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이니 어머님, 아버님이 바로 갚아주셔야겠다 말을 해줬어요. 시부모님이 당황해서 그래도 신우가 돈을 갚을 여유가 생길 때까지 시간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저를 달래려 하시기에 신우가 안 갚는다고 했다는 말 못 들으셨냐고. 그러니 약속하신 대로 어머님, 아버님이 그 돈을 갚아주셔야겠다 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신우한테 빌려줬던 돈은 이자까지 계산해서 싹 다 받아냈습니다.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 이자로 받은 돈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시부모님이 노후자금 싹 털어서 신우네 가게를 차려주셨다 보니 사실 저한테 돈을 갚을 만큼의 목돈은 가지고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결국 신우는 은행 대출을 받아서까지 저에게 돈을 갚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얼마 되지 않겠지만 더 큰 이자 비용까지 부담하게 만들어냈네요. 애초에 제가 바랬던 건 그깟 돈 몇 푼이 아니라 신우가 염치라는 걸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애초에 앞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장을 관둔 것도 신우, 저축 없이 과소비를 해왔던 것도 신우였잖아요. 전 재산 날려먹은 것도 신우와 심해부의 결정이었고 그래도 더러운 꼴 참아가며 끝까지 참고 도와주고 있던 저에게 악감정만 가득해서 어떻게든 제 돈을 뜯어먹으려던 것도 제가 아니라 신우 본인이었으니까요. 이게 다 자업자득인 거고 이러한 결과가 결국 저 때문이 아닌 본인의 탓이라는 걸 언젠가는 알았으면 합니다. 애석하게도 이러한 진흙탕 싸움에서 시부모님과 사이가 살짝 멀어지게 되었네요. 하지만 시부모님도 이런 상황을 이젠 이해하려 해주시는 것 같고 길게 두고 본다면 앞으로 신우네와는 돈으로 얽힐 일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니 저한테는 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